제가 요즘 위스키 입문 클래스 많이 진행하는데요. 그때마다 꼭 받는 질문이 있어요. 위스키 초보라면 이 영상 보시고 평소에 궁금했던 것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안경까지 끼고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위스키 테이스팅 노트대로 안 느껴지는 저 비정상인가요? 저는 위스키 클래스를 진행을 하면 상식을 다 알려드리고 마지막에 몰아서 시음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시음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위스키를 마시면서 위스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테이스팅 노트가 쓰여있는 슬라이드를 공유해드리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테이스팅 노트대로 못 느끼는데 제 혀가 비정상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매우 정상입니다. 테이스팅 노트는 위스키 증류소에서 마스터 블렌더나 증류소 직원들이 쓴 것이고요. 제조국에서 더욱 익숙한 향이나 음식이 반영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렌알라키 15의 홈페이지상 공식 테이스팅 노트 한번 살펴볼까요? 다크체리, 골든시럽, 달콤한 향신료, 토피, 설탕에 절인 무화과, 헤이즐넛, 해덕, 꿀, 오렌지 필, 코코아, 생강, 카라멜화된 흑설탕. 일단 수많은 노트들을 다 느끼기 힘듭니다. 이 테이스팅 노트를 쓴 사람들은 정말 많은 위스키들을 테이스팅하면서 훈련을 하고 또 이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다양한 맛을 못 느끼는 것도 당연합니다. 저 테이스팅 노트대로 다 정확히 감지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로 당장 달려가십시오. 가서 증류소에서 바로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힘든 음식들이 많잖아요. 사실 토피를 초코파이 마냥 편의점에서 쉽게 사서 먹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골든 시럽을 식재료로 흔하게 쓰지는 않죠. 제가 휘슬피그 마스터 디스틸러를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통역 행사를 진행해본 경험도 있는데요.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테이스팅 노트를 표현하기 참 힘들다라는 고민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바나나와 사과만 있는 나라에서 과연 오렌지의 맛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맛과 향을 표현하기란 어려워요. 사람마다 다 입맛은 주관적이고요. 같은 사람이 같은 위스키를 마셔도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테이스팅 노트대로 안 느껴지는 것 정말 정상입니다. 테이스팅 노트에서 정답이란 없습니다. 위스키에 막 입문을 했을 때는 너무 테이스팅 노트에 얽매이지 마시고 테이스팅 노트는 증류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위스키 캐릭터를 참고하는 정도로만 활용을 하세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맛과 향, 나에게 익숙한 음식으로 자유롭게 위스키를 표현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주처럼 원샷을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술이 희석식 소주다 보니까 소주를 원샷하던 습관 때문에 위스키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요즘은 그런 곳이 많지는 않지만 라떼는 회식할 때 원샷 안 하면은 방석 간다고 상사한테 혼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위스키는 소주처럼 이렇게 한 번에 빵 들이키면 안 돼요. 대체로 바에서 위스키를 제공하는 양은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30ml이고요. 시음 행사에서 여러 잔의 위스키를 시음할 경우에는 15ml 정도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소주 한 잔 용량보다는 훨씬 더 작은 양이긴 하지만 위스키는 알코올 도수가 무척 높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스카치, 아이리시, 버번 위스키 모두 40도 이상으로 병입을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요즘 희석식 소주 알코올 도수가 거의 16도 정도 되니까 위스키의 알코올 도수는 소주 알코올 도수의 2배 이상입니다. 위스키를 한 번에 입에 많이 머금게 되면은 타들어가는 듯한 강렬한 알코올의 맛과 함께 혀가 얼얼해지는 부정적인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해외 사이트에서도 위스키를 마시는 가이드를 보면은 take a sip, 소량의 위스키를 홀짝거리듯이 마시라 라고 전합니다. 위스키는 복합적인 맛과 향을 가지고 있는 술이기 때문에 그냥 한 피고 취할래 라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마셔보면서 어떤 맛이 나는지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집에 있는 스트레이트 잔의 위스키 마셔도 되나요? 사은품으로 받은 이런 스트레이트 잔이나 소주 잔 있잖아요. 이걸로 위스키를 마시면 안 되냐고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사실 안 될 건 없긴 하지만 가능하면은 위스키는 이런 전용 잔에 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위스키 노진 글래스로 많이 사용하는 잔을 글렌캐런 잔이라고 해요. 글렌캐런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스카치 위스키 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위스키 잔이에요. 이 잔은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위스키 시음에 적합하게 만들어졌고요. 위스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거듭 수정을 거친 잔입니다. 굴곡진 모양은 위스키를 스월링을 했을 때 위스키 레그를 통해서 바디감을 관찰하기 좋고요. 입구가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향을 잘 모아줘서 미묘한 향까지 감지하기 좋습니다. 조금 더 풍부하고 풍성하게 위스키를 즐기고 싶다면 글렌캐런 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인터넷 최저가가 7,000원 정도 하고요. 글렌캐런 정품이 아닌 소위 말하는 짭캐런 잔은
쿠팡에서도 2개 7,000원대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위스키 팝업 행사에서도 브랜드 로고가 그려진 글렌캐런 잔을 저렴하게 판매하기도 하고요. 명절 선물 세트에도 잔 패키지 상품들도 많이 출시되기도 합니다. 다음 싱글몰트인데 왜 여러 가지 캐스크 숙성 원액이 섞여 있나요? 위스키 카테고리의 개념이 좀 잘 안 잡혀 있다면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블렌디드 위스키가 아니니까 원액이 여러 가지 섞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스카치 위스키 규정에서 싱글몰트란 한 곳의 증류소에서 증류한 위스키로 다른 곡물을 넣지 않고 오직 물과 메가보리만 사용을 해서 단식 증류기로 증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캐스크 숙성 원액이 섞이더라도 한 곳의 증류소에서 오직 메가보리만 사용해서 파스틸로 증류한 원액이기만 하면은 싱글몰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 캐스크에서 선별한 원액을 병입한 위스키는 싱글 캐스크 혹은 싱글 배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캐스크 스트렝스입니다. 위스키를 숙성한 뒤에 물로 희석하지 않고 원액 그대로 병입한 위스키예요. 5, 60도 정도로 알코올 도수가 매우 높습니다. 초반에는 이런 개념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요. 위스키 경험의 폭을 넓혀가면은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겁니다. 위스키 와인처럼 눕혀서 보관하면 안 되는 걸까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 위스키는 알코올 도수가 매우 높은 술입니다. 많은 위스키들이 이렇게 코르크 마개를 사용을 해요. 이 코르크가 위스키와 접촉을 하면은 높은 알코올 도수 때문에 빠르게 부식이 될 수가 있어요. 코르크가 부서지면서 위스키 맛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코르크가 손상되면은 위스키가 증발할 수 있는 틈이 생겨가지고 이 역시 위스키 맛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세워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온도의 변화가 크지 않은 직사광선이 없는 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16도에서 20도 정도 되는 상온에 보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오켄토션 쇼비뇽 블랑이나 조니워커 골드 리저브처럼 냉동실에 두고 마시는 걸 권장하는 위스키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이런 소수의 경우가 아니라면 냉장고나 냉동실에서 보관하는 것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도 절대로 안 돼요. 계절과 온도의 변화를 위스키가 오롯이 다 견디면서 직사광선까지 빵빵 맞는 것은 위스키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위스키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기업, 모임을 대상으로 위스키 클래스를 진행을 하면서 위스키 입문을 돕고 있으니까요. 강연 문의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저와 함께 위스키 배워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더보기란에다가 제 메일 주소와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써둘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알찬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